노동, 외교, 경제 이어 반도체 연구소 찾은 윤석열. 퇴임 후에 칩거하면서 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과외 수업에 열심인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지금 키워드에 나왔는데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난 17일에 이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17일에 갔는데 이틀 뒤, 그러니까 5.18이 지나고 그 이튿날인 바로 어제 오후에 이 방문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5.18에는 이제 관련한 5.18 정신에 대해서 인터뷰가 공개가 됐었고 또 이튿날인 어제는 이 반도체 연구소에 간 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 행보 하나하나가 좀 타이밍이 이 고려를 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건데 어쨌든 이 윤 전 총장 법대를 나와서 사실을 본 전형적인 문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과생이 지금 반도체 연구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윤 전 총장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난 17일에 이 연구소 같이 견학을 했었던 이 서울대 석좌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생각보다 굉장히 이해도가 빨라서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견학 시간이 무려 4시간이나 됐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질문이 참 많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 참 많은 학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질문이 뭔가를 봤더니 실리콘 웨이퍼랑 기판이 어떻게 다른 건지 뭐 포토 레지스터랑 레지스터가 무슨 뜻인 건지 등등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문과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상당히 좀 고난도의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윤 전 총장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반도체에 있어서 내가 정책적으로 뭘 더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가 반도체 학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이 언론에 딱 나오기 좋게끔 이렇게 딱 찍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동석 기자. 왜 이번에는 반도체였을까요? 네, 일단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본인이 검사였을 때와 본인이 자연인이 됐을 때 기업을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반도체이다 보니 윤 전 총장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는 평가인데요. 경제 산업 분야에 꾸준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미지 정치를 알리려는 행보로도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의원님,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 전 총장이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날, 그 나흘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찾았어요. 혹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시점하고 연관 짓는 거 무리일까요? 그건 좀 같은 데를 갔다면 모르지만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행보와 비교한다. 이건 좀 그럴 것 같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다. 지난번에 자영업 연구원장인가요? 네. 예, 그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의 권모 박사 만났던 거. 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외 공부한다 이건데요. 엊그제 5.18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육성이나 본인이 나서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측근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느 언론을 경유해서 입장을 내놓는 걸 보고 이미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이후에 나타난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방문은 이제 더더욱 윤 전 총장이 선언은 안 했지만 이미 정치 활동 뛰어든 거구나라고 인식을 시키는데 조금 더 촉진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누구 전문가를 만나서 뭐 과외 공부한다, 뭐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는 아니지만 뭐 책이 나왔다, 아니면 뭐 상당히 다중이 모여가지고 뭐 윤석열 나와라 뭐 저거 하는 뭐 이런 모임도 뭐 결성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이분이 뛰어들까 말까 이런 걸 좀 갸우뚱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나 5.18 메시지를 내놓는 걸 본 이후에는 이제는 좀 강도와 톤이 달라졌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박수를 치는 분들을 일단의 무리가 있을 거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뭐 갑자기 과외 공부한다고 내공이 쌓이겠느냐. 이제 정말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나서서 정말 떳떳하게 한번 검증을 받아봐라.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 유능한 정치부 기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프레스룸의 이 똑똑한 기자들과 한번 간담회 한번 해보면 아, 그거 좋죠. 네. 얼마나 쉽게 윤 총장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끌고 갈 만한 철학과 이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네. 이거 그냥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변죽만 울리는 듯한 행보 이걸로 자꾸 나는 한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네. 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면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말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내 주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고 나와 뜻을 같이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어느 정당과 함께 하겠다. 내지는 나는 새로운 제3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내년 대선에 한번 뛰어보겠다. 이 얘기를 이제 더 미루는 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기자 간담회 한번 추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계속 보도되는 거 여권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윤지영 기자.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행보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 특히 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아부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민망하다. 언론의 맹비난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중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민주당 의원 반도체 기본 상식도 없어 중학생 수준보다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제목의 기사가 걸렸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 중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견제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여권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혹평보다는 호평을 훨씬 더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윤 전 총장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쓴소리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써보기라도 해야 되고 한데 포장만 이렇게 자꾸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공정을 주제로 하는 국회 포럼 이 창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공정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그 지지 포럼이 내일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가 두 분이 생각하는 공정이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내놓은 겁니다. 뭐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어떤 정치 선언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증의 과정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예쁜 포장지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비판을 내놓은 건데요. 뭐 일종의 견제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비판을 내왔는데 동참한다기보다 지금 측거 중이지만 이 또 어쨌든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도 나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석 기자, 윤 전 총장 이 조상묘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묘가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테러에 당했습니다. 봉분 위에 인분 든 음식물 찌꺼기 등을 누군가 이렇게 투척한 건데요. 심지어 식칼 그리고 부적까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묘지가 복구돼서 훼손 흔적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은요. 훼손 흔적이 있었고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역하고 혐오스러워서 공개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얼마만큼 심각했는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연 관계자 역시요. 지난 주말 보수 작업을 했다면서 실제 잔디가 뜯겨져 나간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윤석열 전 총장 조상의 묘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이 관련해서 경찰 신고는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나 민원 접수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사나 내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윤 전 총장의 측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별것 아닌 일로 유난 떠는 걸로 비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묘를 관리해온 친척 어른이 이 오물을 발견한 자리에서 모두 치워버렸고 또 신고를 한 경우에 이 목격자인 이 고령의 이 친척 어른이 경찰서에 계속 드나들어야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소 의원님, 이 무슨 풍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나 봐요. 아직 정확한 내막이 밝혀지지 않아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과거의 사건에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나 보죠. 그 1999년도 사건은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 포함해서 부모 형제 묘 이런 곳에 이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식칼이 한 56개, 채말뚝이 66개 이렇게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냐 해서 막 이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무속인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그 무속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꿈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길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것이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부적이라든지 이 칼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등등이 발견됐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노린 그런 무속 계통의 어떤 인물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무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봉분에 쇠를 쓴다라는 것은 길을 끊는 그런 행위와 연결된다라고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그냥 저의 현 단계에서 추측인 것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사 같은 것들이 진행돼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문중에서는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런 행동이 한두 번 더 반복된다면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미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더욱더 이 묘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철저하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런 일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봉분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그런 일종의 이제 저주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런 부분에 관여된 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 직접적인 이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직접적인 이 수사는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 소정섭 의원 말대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즘에 이 대선 관련해서 이 각 대선 주자들의 지지 모임 결성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동석 기자, 지금 윤 전 총장 지지 모임 내일 결성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이 모임을 누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입니다. 공동대표에는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종욱 전 한체대 총장 등 33명이 발기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조발제 바로 진중권 전 교수가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진중권 전 교수가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섭외 당시에는 모임의 성격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포럼이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의 브랜드인 공정 이슈가 또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포럼은 내일 공식 출범해서 윤 전 총장의 지지 모임으로 각 분야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 이 모임 관련해 가지고 윤 전 총장은 어떤 지지 의사를 나타내요? 어때요? 네, 바로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죠. 윤사모와 비슷한 성격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 그룹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환영한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부에서는
반문재인 포럼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현재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범보수콘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외 수업도 열심히 하고 지지 모임도 출범을 하고 그렇다면 과연 윤 전 총장의 정치 선언은 언제일까?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재훈 기자. 네. 윤석열 전 총장 측근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국민의힘 이 당권 경쟁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앞으로 야권의 지형이 어떻게 꾸려질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취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상황을 현재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일러도 6월 말까지는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이 당권 경쟁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오늘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발언으로 듣고 이어가시죠. 이번 당대표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 당 안에 훌륭한 후보들만을 갖고 치를 수 있는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전시를 지휘할 장수가 필요한 또 지혜와 정치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그런 당대표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야권의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군들은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그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도 모든 가능한 야권 후보들은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경험,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당을 수습하고 보수 야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전시 상황에 장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향후에 이 대권과 관련해서는 야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군을 만나서 생각을 공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뿐 아니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조금 전에 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이 언급을 한 부분은 개방과 경쟁입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약속해야 할 것은 개방과 경쟁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 선발제를 주요 당직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향후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도 경쟁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훌륭한 후보들이 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데 대해서 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선 흥행을 이끌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따로 또 같이라는 기획으로 4명의 대선 주자를 예비 경선을 통해 선출을 하고 이들을 2대2로 묶어서 팀 토론 배틀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기호 의원님,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주목하고 있다, 주목할 거다, 이런 측근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당권 경쟁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선언 어떤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분석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앞으로의 정치 참여 로드맵을 쫙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조그마한 변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고 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본인이 주체적으로가 아니라 저쪽에 본인과 쉽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누구라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예를 들어서 적대적인 적대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겠다. 이런 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의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 수만 해도 103명, 4명 이렇게 전국의 한 축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당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쟁이 다선 의원 그리고 전직 의원 그리고 약간 경험이 있는 그룹 그리고 신예 그룹 이렇게 두 큰 그룹으로 나뉘어서 경쟁이 되고 있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해 보여요.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야당에 정말 사람이 없기는 없나 보다. 항상 원내대표 선거에도 나온 분이 또 나오고 시장
당내 경선해도 뭐 나온 분이 또 나오고 또 전체 당대표 하는데도 나온 분이 또 나오고 이런 걸로 과연 다른 국민들에게 열성 지지층 지지자 말고 다른 국민에게 이게 어필을 해서 외연이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고개 갸우뚱해지는 점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 이 선출이 야권의 이 진영을 그러니까 이 출전을 위한 진영이 이제 정돈이 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네네.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또 하나의 야권의 유력한 후보가 과연 거기에 발을 담글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분기점이 된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입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를 주목한다고 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는 5월 말 윤 전 총장의 정치 선언설 이건 또 설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